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 진행을 맡은 현재훈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제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근거했고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공약검증 토론과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면에 각자의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되면 진행자가 10초 전에 마무리 고지를 하고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각 후보들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은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주 4.3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념식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4.3 문제 완전한 해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영훈 후보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오늘 4월 3일입니다. 4.3 희생자 영령들에게 그 넋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의 토론일입니다. 저는 지난 3월 공천받은 이후 오영훈 후보가 지난 4년간 우리 고향 제주시 을지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수차례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답을 명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논문 표절의 문제가 확인되었고요. 2016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역시 같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후보별로 주요 공약 발표를 듣고 상호 간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후보가 자신의 주요 공약을 발표합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자유 토론에서는 후보자 각각 3분씩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각 후보당 3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나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부상일 후보는 공약 발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부상일 후보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4.3의 완결로 과거를 뛰어넘고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잘 사는 건 아니죠.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제주형 마인드 케어 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주가 지키고 제주가 키우는 공약입니다. 보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 특화 교실 실시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제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쪽이 동쪽에 비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가장 번화했던, 제가 어릴 때 가장 번화했던 동문시장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몇 년도의 동문시장일까요? 바로 지금의 동문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균형 발전의 핵심 축을 동쪽으로 이전하기 위해 화북 삼양 신도시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우리 고향은 여전히 발전해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이라도 이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1차 산업의 혁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 1차 산업에 대한 지원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확장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과 융합하여 1차 산업을 키우는 것이 10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 읍면동장 직선제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정사회기본법 발의하겠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한 경우 아웃시키겠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기호 2번 부상일을 선택하면 실현됩니다. 네, 부상일 후보의 공약 발표가 끝났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이므로 주제를 벗어난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상일 후보의 공약에 대해 양 후보가 상호 자유 토론을 진행합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오영훈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공약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상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총량으로 네. 3분씩 발언을 하는 순서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상일 후보께서 공약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청을 성산공항, 제2공항 배후지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아까 방금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할 사안인가? 도지사가 공약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닌가? 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부상일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은 교도관 발전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제2공항을 짓는데 그 제2공항을 짓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도청이라도 이전해서 무언가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요. 제주도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도 이전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이전도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청 그리고 제주도의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제2공항 배후지로 이전하게 되면 저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예를 들면 3천억 원 이상이 이전 비용이 들었고 경상북도 도청의 경우에도 4천억 원에 가까운 이전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오영훈 후보께서 이미 우리 제주도가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019년 4월에 그 최종 보고서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그렇군요.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이미 우리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 제주도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청의 이전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마 도남동에 있는 그 시청사 부지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제주에서 도남으로 이전하는 것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도청을 이전할 수 있다면 그게 왜 나쁠까요?
재원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 구역과 도청 소재지가 불일치했을 때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 법률이 이제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도청에 대한 관할 구역과 도청 소재지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가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주도민이 낸 세금으로 도청 이전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렇게 제주도민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용역 보고서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모든 걸 다 지방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2공항과 이 문제를 연결하면 국가 사업과 지방과의 긴밀한 연결 관계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의 능력에 의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오영훈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원 마련 조달 방법을 생각을 못 하셨나 봅니다. 특별교부세로 도청 이전에 따르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미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상일 후보가 국비 확보와 관련된 그런 실제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발언하면 되나요? 아니면 질문하신 건가요? 지금은 상호 토론 시간이어서요. 저한테 질문하신 남은, 건가요? 남은 시간 내에 서로 상호 토론하면 되는 시간. 예, 알겠습니다.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계속 언급하시는데 이 사안은 그 법률이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왜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부터 좀 밝혀주시죠.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그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창의적인 발상을 하지 못한다면 입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는데 그건 사법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오영훈 후보 마무리해 이야기는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 사항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오히려 지금 제2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바랍니다. 부분에서 우리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두 분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오영훈 후보는 공약 발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영훈 후보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든든한 제주, 제주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힘있는 제주,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 재난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제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태풍 피해와 그리고
많은 폭우로 인해 농산물 피해를 당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작물 피해도 피해 금액에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 4.3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해상물류체계의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해내겠습니다. 표준 컨테이너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에는 비규격 컨테이너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류비의 상승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이 발표됐지만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신설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 항가, 제주 외항, 그리고 제주 신항의 항만 재배치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평균 택배비 3,900원 대폭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강한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내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이 잘 사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조기 정착 그리고 확대,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수산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초지직불금 오영훈 후보의 사용 공약 조정하겠습니다. 발표 끝났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이므로 주제를 벗어난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영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 두 후보가 상호 자유 토론을 진행합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3분입니다. 이번에는 부상일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영훈 후보께서 이미 발의한 학력 출신 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오영훈 후보가 발의한 그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신뢰도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오기 직전에 받은 제보가 있는데요. 오영훈 후보의 비서 중에 박모라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서관 중에 박 씨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분이 오영훈 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먼 친인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 친인척이면 얼마나 먼 친인척이신가요? 처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처의 조카. 네, 멀지는 처의 사촌 않으시- 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멀진 않으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공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얘기가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처조카라고 하셨던 그분은 삼촌 찬스를 쓰신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박병준 비서는요, 저희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저희 과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해결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제가 하게 되었고 저는 또 충분히 국회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더불어 똑같이 죄송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었죠. 지금의 법무부 장관인 여기 좀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상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추미애 의원인 경우 칠촌 조카가 보좌관으로 채용된 게 무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삼촌 찬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영훈 후보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칠촌 조카도 네. 사직을 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임용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법은 관련 친척에 대한 규정들이 민법상 친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에 의뢰를 했고 그걸 확인한 결과 임용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을 받고서 비서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의회 인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제치고 아까 말한 삼촌 찬스를 썼다면 이건 공정의 가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저는 저의 그 처와 관련된 친척이라는 이유로 저는 또 특별히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그 채용자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박병준 비서는 좋은 정책적 자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소양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저는 훌륭한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분이 그런 일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이렇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공약과 관련된 검증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발표한 공약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저는 그것이 부상일 후보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의 가치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영훈 후보에게 실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영훈 후보가 발의한 법안이 입법 취지 때문입니다.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연고주의를 강력하게 저는 부정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연, 혈연을 중시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라는 지역구를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정치적 입지를 붙여왔습니다. 네, 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만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신앙만이 조성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지금 신앙만이 네, 부상일 후보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지금 부상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국회 사무처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것을 부도덕한 일로 매도하는 것, 저는 이런 관행 사라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번으로 나눠서 전반부에 5분씩, 후반부에 6분씩 진행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되도록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방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도권 토론 도중에 상대 후보의 답변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 후보가 계속 발언하려고 하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토론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진행자에게 시간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멈추고 정리한 후에 다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오영훈 후보부터 5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상일 후보께서 지난번 방송 토론 과정에서 17년 전에 제가 쓴 학위 논문,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이라고 주장을 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표절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아주 저는 확인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돌렸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게 카피캣인가? 그 연세대학교 쪽에서도 이용하고 뭐 그러는 것 네,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그럼 연세대학교에서 이용하는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 검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거 맞습니까?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이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검사 설정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검사 설정 방법을 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거는 검증단에서 검증한 거여서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증단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죠. 검증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네. 검사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그 검사가 유효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오영훈 후보자께서 이미 발표를 하신 것 같던데요. 표절률이 한 자리 숫자다. 맞습니까? 자, 표절률이 한 자리 숫자면 그 한 자리 토론입니다.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표절률이 한 자리 숫자로 발표한 건 맞잖아요. 검사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물었고 검사 설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절의 기준, 어떤 유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6어절로 하느냐, 5어절로 하느냐, 몇 가지 어절로 하느냐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용과 출처에 대해서는 관련된 문장을 제외해야 된다는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차와 참고 문헌에서도 관련 문장을 제외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검사 설정 방법을 선택한 이후에 검사를 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검사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검사 설정 방법을 모르고 카피킬러를 돌렸을 때 저는 표절률이나 유사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 명예와 관련된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 후보가 저한테 얘기한 것은 저는 논문 표절률이 27%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이런 검사 설정을 하지 않고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수치를 설정 방법을 하게 되면 제가 돌려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입니다. 네, 몇 프로가 나오셨나요? 3% 나왔습니다. 3%요? 3% 표절입니까? 표절이죠. 표절입니까? 3%? 표절이죠. 논문 한 번도 안 써보셨습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네? 3%가 제가 이걸 표절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영훈 후보자께서는 특정 논문 한 논문과 관련해서 하셨겠죠? 좋습니다. 예, 특정 논문 한 논문만 돌리셨죠? 예, 일단은 이건 부상일 후보께서 지난번에 특정 제기하신 오영훈 후보님. 학술 논문. 오영훈 후보님 아까 검색 조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유권자 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네. 27% 표절됐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 논문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다른 논문은 표절 안 하셨어요? 다른 논문 표절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 나중에 드릴 테니까 네. 한번 가서 다시 돌려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출처 표기, 각주 표기를 하지 않은 논문이 자그만치 10개입니다. 10개. 그 중에 하나를 돌려보신 것 같아요. 나머지 제가 얘기 안 해서 이거 모르시나 보네요. 이것까지 같이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나머지 것도 전혀 요 참고문헌에 출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오영훈 후보 주도권 토론 5분 시간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부상일 후보 순서입니다. 5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영훈 후보께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하시고 있고 그로 인해 차별금지법도
발의하신 분이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술진흥법도 발의하셨다고 그리고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다 공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출처를 밝히지 않고 10여 개의 논문을 그대로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오영훈 후보께 여쭙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의 논문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본인의 논문이 본인의 학사학위 논문에 상당수 들어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일 후보께서 아까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 검사에 의해서 표절률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중단시켜 주세요. 네. 그런데 잠시만요.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부상일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제가 한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죠. 카피킬러 아까 분명히 논문 하나만 돌려봤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예. 네. 근데 본인의 논문에는 여러 개의 표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네네. 카피킬러 돌리실 때 관련된 다른 논문 다 검색하면 그게 다 뜨는데 모르세요? 자, 다른 논문 검색한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예, 검색하면 예, 결과 좋습니다. 알려주시죠. KCI라고 한국 학술지 인용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17년 전 일입니다. 17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작성하기 이전에 지금 이 학술지 인용 책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카피킬러를 돌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I 그만하시죠. 문헌 유사도 검사 그만해 주세요. 결과 확인서입니다. 제가 그만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부상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차후에 언론 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이걸 묻겠습니다. 표절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표절률 정확히 얘기하면 유사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표절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주세요. 의도적으로 베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저는 유사도라고 보여지고 물론 유사도로 이해를 하셔야 네,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잠깐만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그만. 예.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가설의 설정, 네. 특히 유권자 요인에 관한 가설, 유권자 요인의 투표 의사 결정 과정은 정치관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이게 쭉 나갑니다. 자,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유권자 투표 의사 결정 과정은 정치관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표절이 얘기한 아닙니까? 거예요. 검사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오영훈 제가 아까 후보님, 얘기했잖아요. 자, 오영훈 후보님, 인용과 오영훈 출처 후보님, 표시의 내용에 오영훈 배제시키게 하는 후보님, 거예요. 오영훈 그리고 후보님, 목차와 참고문헌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제외를 자, 해줘야죠. 부상일 후보 그걸 시간 제외하지 멈춰주세요. 않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까? 오영훈 후보님, 네. 부상일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후보님은 검색 조건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읽어보면 똑같은 것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말씀하셔야죠. 아니 인용하면 다시 다 똑같은 걸 인용하는 거죠. 자, 인용의 그러면,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럼 자, 오영훈 후보님. 출처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오영훈 후보님, 그럼 인용과 출처의 뜻을 이야기를 하셔야죠. 오영훈 후보님. 출처에서 문제제기가 그만 좀 있다면 하세요.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오영훈 후보님 출처 표시도 안 하셨잖아요. 자, 출처 표시했고요. 출처 표시 안 하셨어요. 자, 제가 하나만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확실하게 자, 하겠습니다. 출처 표시 관련해서 이거 하나 확실하게 더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오영훈 후보님. 네. 출처 표시 다 하셨습니까? 자, 부문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문제- 지금 아니, 현재 그게 아니라- 부상일 후보가 제기하는 출처 표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자, 제가 부상일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1995년 12월에 고려대학교 기업개발연구원의 학술지에 학술 논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게 선거 관여도에 따른 유권자 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고요. 그런데 이 학술 논문 이전에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이 학술지 논문은 고영직 외 2인이 쓴 논문입니다. 네, 이것은 말씀하시죠.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요. 네. 이 박사학위 논문이 참고문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참고문헌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내용이고요. 또 한 분의 저자는 누구냐? 김형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예, 마무리해 논문은 주시기 유권자 바랍니다. 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참고문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사실 이 선거방송 토론이 정책 선거를 위한 목적이어서 지금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두 분께 있는데요. 진행 방식은 똑같은데 보시는 유권자분들 감안해서 가능하면 정책 선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두 후보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주도권 시간이 6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 되도록 일방적인 발언 자제해 주시고 상대방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상일 후보부터 6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영훈 후보께서 계속 출처 표시를 누락했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역시 표절이에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자, 그 표절의 문제 그리고 유사한 논문의 문제를 아니, 오영훈 후보님, 해결하기 위해서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 색인 KCI에 대해서 문헌 끊어주시죠. 유사도 검사를 하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상일 후보 규정했잖아요. 시간, 토론 시간 멈춰주세요. 지금은 부상일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예, 부상일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게 표절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표절이다, 아니다. 표절이 아닙니다. 표절이 아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문장이 한 문단 통째로 있는 것인데 그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맷 어절이 통째로 있는지는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직접 안 읽어보셨어요? 직접 KCI 문헌 유사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는 그렇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네. 관련된 그러면 자료는 오영훈 후보님, 나중에 부상일 후보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훈 후보님, 네, 그럼 본인이 쓴 논문 직접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논문 같이 안 읽어보셨어요? 네, 같이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아직 못 읽어보셨습니까? 네, 네, 네. 그럼 단순히 프로그램 상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검색 조건을 어떻게 집어넣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표절률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럼 표절률 그렇게 오영훈 후보가 얘기하는 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국자치행정학회 규정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절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에 상당히 많은 문구나 아이디어, 자료 등을 그대로 옮기는 것.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것. 이게 다 표절이라고 하고 굉장히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영훈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속이려고 한 것인지 이건 공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영훈 후보께서 공정을 말씀하시고 공정을 강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정의 문제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정의 문제와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상일 후보가 이야기하는 지적이 타당했을 때 저는 그 공정의 문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상일 후보의 답변 내용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의 내용에 부합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네. 본인이 작성한 논문 그리고 제가 표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같이 읽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다른 논문은 안 보셨다는 거네요. 다른 논문을 다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아니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네네. 같은 부분을 색깔로 네. 표시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것만 보셔도 돼요. 저는 그것도 부상일 안 후보의 보셨습니까? 페이스북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아닙니다. 예,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표절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표현을 훔치는 행위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부상일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시각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인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 저의 석사 논문에 들이대는 아니요. 표절에 그게 관한 아니라 잣대하고는 좀 다르다고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네. 또는 그 사람의 표현을 훔치는 행위다. 그거는 인정하시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부상일 후보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상일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은 기생충 영화를 표절한 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표절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절했습니까? 예. 그런데 인정하십니까? 말이죠. 지금 제가 그걸 문제 삼으시면 문제 삼으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영훈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표절이 되었다면 그건 공정을 해치는 행위 아닙니까? 표절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리고 현재 한국학술지 인용 세계에서 알겠습니다. 인정하는 제가 KCI 오늘 문헌서도 검사를 통해서 제주대학교에 가서 오영훈 후보의 후배 그리고 제가 재직했던 곳 저희 제자들은 뭐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 논문을 직접 읽어보게 하고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표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극히 적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시간을 들여 꼼꼼히 그 글을 읽어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영훈 후보자님, 그 정도까지 하시면 그건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저는 오영훈 후보께서 공정을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데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오영훈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 데에 대해서 나도 저런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드러났고 아까도 본인이 인정하셨지만 본인의 처조카라고 그러셨죠. 처조카를 보좌관으로 쓰시는 거 국민의 감정에 맞지 마무리해 않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그걸 아신다면 법에 위반하지 않았단 말 이제 그만해 주세요.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오영훈 후보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6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토론에서 부상일 후보가 제가 17년 전에 2003년도에 작성한 논문을 가지고 표절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7%의 표절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마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한 그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연세대학교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에서 표절률이 3%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표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과의 표현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제 주도권 토론.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왜 없는지 제가 얘기를 들어야죠. 아니, 제 주도권 토론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유는 들어야지 않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이유를 자, 안 듣고 됐습니다. 그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스톱시켜 주십시오. 자, 제가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상일 후보께서 해상물류비 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해상물류비 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한 아니요. 이유를 좀 저의 얘기합시다. 답변을 주세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아니 그거는 예 아니요 대답이 아니잖아요. 자, 부상일 후보께서 해상물류비 지원 확대 공약을 예, 했습니다. 발표를 하셨는데 예. 그 해상물류비를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대부분의 경우 네.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가 첫 번째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해상물류비 확대를 얼마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다다익선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이 모르십니까? 그게 뭐 10억, 100억 아니면 1000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100억대 정도를 생각하고 100억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아마 이제 부상일 후보께서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셨던 적이 있는데 아마 100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혹시 그때 그 공약 어떻게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계세요? 그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아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위주로 확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비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국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100억이라고 하는 데서 네. 국비의 확보 비율에 따라 지방비가 매칭되는 비율이 달라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국비를 몇 퍼센트 확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100억 다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2016년도 해상물류비 확대 관련 공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 30% 그리고 지방비 30% 그리고 민자 3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그때 그 공약은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졌던 공약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까 제가 그럼 현재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신가요? 아니요. 저는 국비 100억을 다 받고 싶다고요. 그게 틀리지, 그러니까 생각을 고쳤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지 않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네. 제 욕심. 네. 저는 우리 지역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100억을 전부 다 국비로 확보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아까 그럼 말씀하셨던 국비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의 일 중에 네. 국회의원이 예산을- 다 만능은 아니에요. 모든 게 만능은 다 아니죠. 법을 만들 수 없어요. 예. 그렇게 그렇지만 쓰면 지역 4년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자, 도민의 목소리가 자, 나오는 잠깐만요. 제 오영훈 주도권 후보와는 토론입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제 것입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오영훈 네, 후보께서 알겠습니다. 오영훈 후보 시간 멈춰주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상물류비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 해상운송비와 관련해서 제주도와 또 농민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제주도에다가 또 국회에다가 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반대로 이 문제 관철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기재부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십니까? 아니 말씀해 주세요. 해상물류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국가가 정부가 담당 부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건 문제 아닌가요? 오영훈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오영훈 후보는 자,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자, 우리 도민의 자, 입장을 좋습니다. 대변하는 것인지 네네, 그거부터 좋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기재부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 네, 물류비를 알겠습니다. 지원해 네.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예, 알겠습니다. 자, 오영훈 후보 시간 멈춰주세요. 부상일 후보님, 지금 오영훈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의 반대 이유를 명확히 알 때 제가 아까 문제 말씀드렸지 해결을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와 자, 다르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재부의 반대 이유를 부상일 후보께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제주도는 그동안 조건분리 직불금을 받아왔습니다. 도서지역과 산간지역에 한해서 조건분리 직불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펼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분리 직불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준비하고 있는 논리와 것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재부가 말하는 조건분리 직불제는 잠깐만요. 농수산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물류비는 제 다른 주도권 방식으로 토론입니다.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 하셔야죠.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분리 직불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 내용 중에 가산형 직불제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도서지역의 농산물 물류비를 어떤 방식으로 경감시킬 것인지 이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 8억 원이 배정이 돼서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마무리해 나오는 주십시오. 대로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72주년 4.3이 있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고 정부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 중 2번씩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날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저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SNS를 통해서
또 이러한 방송 토론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목소리도 SNS 그리고 오영훈 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성의껏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든든한 제주 대표 오영훈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부상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공정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삼촌 찬스 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공정의 문제와 관련해 오영훈 후보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공정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 행동이 그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 사태에서 봤었던 내로남불의 모습을 또 한 번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책과 관련된 말씀도 많이 나누고자 했습니다만 공정하지 못한 후보는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분이 올해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처벌받은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론이 오늘 미진한 것에 대해 우리 유권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오영훈 후보께서는 오영훈 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고 했죠. 저를 글로 불러주세요. 시간 관여 없이 끝장 토론 한번 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해 얼마나 주십시오. 정책을 잘 준비하셨는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거기서 한번 겨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4월 15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밤 11시 5분에는 제주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